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 성장주 쪽의 약세의 모습을 보이며 혼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일단 중국부터 좀 보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며 내년 1월 8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번 조치를 통해서 내년 1월 8일부터는 해외발 중국 입국자가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재택격리 또는 이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사항도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엄격한 전염병 감류 방역 정책 조치를 시행한 다음에 3년 만에 조정한 것으로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연스럽게 중국 내에서의 소비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 증가에 따른 관련주의 수혜들,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내부의 공장의 올스탑 이런 것들도 다시금 재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물류의 증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에 대한 흐름으로 미국 국채금리에 현금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는 약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였다.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되었고, 이게 어제 미국 증시의 혼조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9.53달러로 마이너스 0.0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현재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의 이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자,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중간중간 한 번씩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년 3월 달에 이제 피크 고점을 찍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고 물가도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네. 그러면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내구재 같은 이 주택 같은 덩어리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하락한 만큼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다 올려놓은 상황에서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 자체가 호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버티고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 큰 걱정할 것 없이 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좀 짜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미국 채권부터 시작해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좀 비싼 덩어리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유는 심플하죠. 자동차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도 그 이전이라면 좀 저금리 때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금리 떨어지게 된 게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비싼 금리를 주고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반 자동차보다 비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항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취소가 굉장히 일반 내연기관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트렌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전기차가 조금 이 판매의 약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의 파일을 전기차가 먹어치우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배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계속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빼앗으면서 이들의 이 공급은 계속해서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만족스럽거나 남아돈다 이런 모습은 안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각 기업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 상관없이 꾸준하게 선점하고 투자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 기업들 역시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 진출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관련 지역의 법규를 지키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면 지금 우리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기가 괜찮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봉쇄가 완화가 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 공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뭐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 이런 걱정이 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중국이 열리다 보니까 항공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많은 매출을 낼 것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물량의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나 피부 미용 쪽 같은 경우에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지준율 계속해서 인하 혹은 동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국 내부에서는 금리가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판매고를 많이금 기록하는 좀 비싼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전격적으로 노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세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LCC나 일반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 일제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갤럭시 그중에서도 폴더블 쪽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들 이런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 사태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백업 센터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도심 항공형 모빌리티, 다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이쪽에 대한 이야기,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품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련 테마들이 나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주들 유지 보수부터 한번 쭉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세금 피하자라고 하는 이 개미들의 판매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배당락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현금 갖고 있는 걸로 뭐 주택을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판매고가 다시 매수세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요거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내용은 건설 쪽이겠죠. 지금 부동산 PF부터 시작해갖고 현금을 확보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건설사들이 최근에 뭐 원가도 많이 올라갔죠. 예, 부도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까지도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2중고, 3중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거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마들
한 번씩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서 멀리 좀 떨어뜨려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텔레방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어제 제가 수급 말씀드리면서 당장 내일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오늘 제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위치, 이게 잘 하면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가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꼭 봐야 되는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좀 보자면,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 두산, GS,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영국의 원전 시장 동반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자, 근데 이게 뉴스케일 파워 나오면 딱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뭐냐? SMR,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영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산이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느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두산은 주기기를 제작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이 소형 원전에 납품을 하는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 이거 주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하는 단가나 이 영업이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GS보다 두산이 최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형 원전인 만큼 이게 만약에 훌륭한 레퍼런스로서 완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른 곳들에서도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랬을 때 판매량이 뭐 하나, 두 개? 지금의 대형 원전처럼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막 건설이 되고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소형 원전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이고, 전 세계 역시 결국의 미래는 SMR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우호적인 스탠스로 바뀐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이 신재생 넘어선 원전에 대한 비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는 한국 말고도 해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들어갔을 때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이유가 단 1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기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본다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에서도 좋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 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전 현재 위치에서 굳이 여기에서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기대가 되는 모습이 어떤 그림이다? 자, 상승의 1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2파 나오는 겁니다. 자, 2파 나오더라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차트를 딱 봤을 때 지지라인 61선 다시금 컴백을 했으니까 이걸 최 1순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뚫으면 어떤 모습 나올 거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 있죠. 자, 보통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 볼린저 상단 같은 경우에는 121선 부근 조금 아래로 갔는데 이게 넓혀진 모습이 이전에 있었다 보니까는 요거 역시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진다라도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손쉽게 여기까지는 갔을 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돌파하면 2만원까지 보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는 지금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단순하게 조금 상승하고 끝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자연스럽게 이 뉴스에 대해서만 먼저 보자면 뭐 걱정할 게 없다. 원전 관련돼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외국인 기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럼 현재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도 매우 훌륭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61선 계속 컴백해서 보면 되겠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은 이 121선까지 보는데 여기를 스무스하게 걸리는 것 없이 돌파한다? 그럼 바로 481선까지 보고 여기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선 돌파하면 그 다음 스텝 착착착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되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막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한 거 하나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요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멤버십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